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TV 이주환 대표입니다. 자, 오늘부터 힐링무브 독서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원래 기존에는 해부학이나 근육학 같은 저희 전공 분야만 강의를 해서 올리는데 이제부터는 올해부터 저도 이제 목표가 책을 읽기로 했고 최소 한 달에 2권 이상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은 것을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힐링무브 독서교실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나누는 그러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바로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지금 이 메모 독서법 화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 이런 이름이고요. 신정철 작가님이 이제 지으신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2012년부터 메모 노트를 쓰기 시작해서 메모 독서법, 독서 노트를 꾸준히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책에서 메모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 습관의 힘, 이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지금 제 메모 독서법 책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왜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또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죠? 저는 독서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독서를 많이 해서 더 낫고 또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책을 읽게 됐는데, 그러려면은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을 처음에 해야 되고 또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책을 읽어보니까 책을 읽고 며칠만 지나도 그 책의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문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책에서 적혀 있는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 이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다라는 문구가 제 눈에 딱 박혔어요. 그리고 이 책의 그 표지에 보면 읽는 순간 사라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독서는 그만. 이래서 이 책을 읽으면 기억에 오래 남겠구나. 그러한 방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이 책을 집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봤죠? 자, 읽어봤을 때 이 메모 독서법이 뭔지, 그리고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효과적인 또는 남는 독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7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가 메모 독서가 남는 독서다. 그래서 메모 독서의 준비 단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7가지 중에서 저는 한 5장 정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장이 메모 독서의 준비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느리게 읽기라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미킥스는 얼마나 많이 읽느냐 보다는 어떻게 읽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더 잘 읽는다는 것은 더 천천히 읽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저자는 책을 읽는다고 그 책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읽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메모 독서법이다. 바로 제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고 그 책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독 또는 속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안 읽는 것보다는 다독하고 속독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읽는다고 많이 남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 라고 생각하던 차에 저기 써있듯이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위인들이 썼던 독서 방법도 바로 이것이다. 바로 그게 메모 독서법이다 라고 하면서 예시로 여러 학자들을 드는데 대표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조선시대에 아주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학자죠. 그리고
저서로 500권 정도의 책을 쓰셨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책을 많이 썼을까를 봤더니 바로 항상 책을 읽으면서 같이 그 책에 대한 메모를 했더라.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주면서 여러 위인들도 썼던 독서 방법이라는 것도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메모 독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모 독서는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 독서는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메모 독서법의 단계는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 책에 메모하는 단계, 그리고 독서 노트를 쓰는 단계, 독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단계, 글쓰기를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메모 독서를 습관을 만드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 5단계를 순서대로 이제 배워보시게 되는데, 저는 오늘은 이 독서 마인드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독서 노트와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메모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메모 독서를 위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어떠한 책이라도 좋으니까 책 한 권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쓸 노트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 한 권과 노트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본인이 원하는 필기구 아무거나 준비하시고, 또는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 이 4가지만 있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간단하죠? 책 한 권, 독서 노트, 필기구, 포스트잇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독서 노트는 이렇게 그 아날로그 공책도 괜찮고요. 요즘에는 태블릿이 많죠. 그래서 아이패드나 또는 탭 종류를 사용해서 본인이 펜을 쓰고 할 수 있는 동작인데, 대신에 이거는 본인이 편한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책에서 나와 있고요. 내가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노트로 하시고, 내가 타자를 치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책의 저자는 제일 처음에는 아날로그로 해볼 것을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노트에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을 보면 제목이 독서에 메모를 더하다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책만 읽으면 안 되고, 책을 읽으면서 밑줄도 쳐야 되고, 책 여백에다가 본인의 생각들이 떠오른 것을 적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깨끗하게 보면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을 눈으로만 읽으면 기억에 남는 것이 적다. 책에 밑줄을 치고 여백에 메모를 하면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요. 책에 밑줄을 치고 여백에 메모를 하면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밑줄 치는 것이 책 내용의 어떠한 중요도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책을 다시 보고 서평을 쓸 때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책을 다 읽었는데 다시 책을 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밑줄 친 것도 없고 뭐 별표를 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야 돼요. 근데 밑줄을 치게 되면 그 밑줄 친 부분이 내가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보면서 더 엄청나게 많은 내용도 축약해서 정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줄을 무작정 치는 게 아니라 밑줄을 잘 쳐야 될 텐데, 그 기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밑줄치기의 기술은 뭐냐? 첫 번째, 문장의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밑줄을 쳐라. 그래서 문장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형광펜으로, 두 번째는 빨간 펜으로, 세 번째는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형광펜, 첫 번째 형광펜, 두 번째 중요한 거 빨간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기호까지 표시하면서 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에 따라 다른 색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펜 색깔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노란색으로는 중요한 문장에다가 줄을 치고요. 파란색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장에다가 줄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줄로 쳤으면 다음에 읽을 때 더욱더 꼼꼼하게 보고 이게 뭐지? 또는 내가 읽었던 문장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따로 찾아보는 시간도 가지겠죠. 그러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는 핵심 키워드를 주변에 메모를 하라. 우리가 항상 문장보다는 단어가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직접 필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책에는 그 문장 전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만 적어놔도 나중에는 그 키워드만 봐도 문장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적어놓는 습관을 가지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다시 두 번째 읽을 때 다른 색깔로 밑줄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번 읽을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을 수도 있는데요. 한 번 읽었을 때 검정색으로 칠했다면 또는 형광펜으로 칠했다면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다른 색깔로 밑에다가 치고 또 세 번째 읽으면은 두 번이나 칠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 전체의 내용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정리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나중에 참조하고 싶은 부분에 포스트잇이나 플래그를 붙여서 빨리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책에다가 내가 나름대로의 라벨을 붙여서 빨리빨리 넘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밑줄치기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치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모 독서할 때 메모하는 습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메모를 해야 되냐. 자,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요. 우리 방금 첫 번째는 밑줄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밑줄을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여백에다가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 네 가지 내용을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과 질문을 메모를 하시고요. 내 생각을 바로바로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중에 그 생각을 메모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생각을 즉시 바로 책에다가 적는다. 두 번째, 책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적어본다. 이거는 책에다가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독서 노트에다가 바로 적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키워드나 도표, 기호 등을 표시해서 요약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글자로 적었을 때보다 이미지로 만들게 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읽고 실천하고 싶은 행동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메모 독서법을 하고 이 책을 읽고 책을 정리한 영상을 찍어봐야지 라고 제 행동을 계획했거든요. 그럼 책 여백에다 적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 여백을 봤을 때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지. 그럼 그 문장을 읽으면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자, 그래서 이 독서 메모법에서 이러한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는데 작가의 말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각나는 나의 생각들을 그대로 두면 없어져 버리고 만다. 밑줄을 치고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그러면서 읽어야 생각을 붙잡아 둘 수 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저자는 이 메모하는 습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내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고 강의 들은 거를 정리하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하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 독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리를 해야만 내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3장은 독서 노트로 독서력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독서 노트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고 여백에다가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백에다 적힌 또는 밑줄 친 그런 것들을 본인의 독서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독서 노트를 왜 써야 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독서 노트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것처럼
만약에 책을 읽으면 독서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요약 노트를 내가 베껴서 공부를 하면 이해도 잘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책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고 그것도 또한 요약 정리해서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만 진정으로 독서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왜 독서 노트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독서 노트를 또한 써야 되는 이유를 6가지로 또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합니다. 이 반복 학습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학습한 다음에 10분 뒤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는 50%를 잊고 24시간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각 주기에 다시 한 번씩 복습을 하면 이게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독서 노트를 써보면 기억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볼 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 전체를 보기에는 오래 걸리지만 독서 노트를 보는 거는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에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는 학습 방법이 바로 독서 노트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축적할 수 있다. 2번,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먹어도 막 빨리 먹으면 그 먹는 거의 맛을 음미하지 못하고 바로 삼켜버리고요. 또한 소화도 잘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도 속독을 하면 그 책의 내용이 나한테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요. 정말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책을 독서 노트를 써보면 책의 저자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저자의 생각을 읽고 유추하면서 또는 비판적인 사고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미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축적할 수 있는데 독서 노트를 쓰면 쓸수록 저자의 생각을 축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생각 또한 본인의 생각을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말했습니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그러니까 창의력은 뭔가를 새로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다 보면 축적된 생각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연결된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읽다 보면 그 읽고 정리한 거에 나의 생각이 충돌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생각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단순히 독서를 하기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글을 써보면서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천하게 된다. 독서를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면 아무리 책의 내용이 좋아도 그냥 읽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행동을 옮기는 데 필요한 의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쓰면서 보면은 더 의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고 수시로 독서 노트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또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6가지 것들이 독서 노트를 해야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은 메모 독서의 완성, 글쓰기입니다. 자, 3장에서 이제 독서 노트를 왜 써야 되는지와 독서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4장에서는 바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글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 글을 쓰면 자신이 아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세 움직임 전문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세나 움직임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저만 알고 있으면은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글도 써야 되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강의 자료로 만들어야만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신의 지식들을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는 그냥 나한테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꺼내려면, 보여주려면 어떠한 남길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좋은 방법이 글을 쓰는 거고 또는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책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 일단 독서 노트를 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독서 노트를 쓰면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생각들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들은 뭔가 구체적으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조각조각 흩어져 있죠. 글을 쓴다는 거는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구체화하고 또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다. 이 네 가지 목적으로 글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 궁금증은 풀고 싶은 문제들,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어떤 것들도 좋으니 일단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가 뭔지 그 질문을 떠오르고 두 번째, 그 질문 중에서 핵심 문장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이 글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한 문장으로 써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문장을 썼다면 그 문장에 필요한 소재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소재들을 언제 찾냐? 평소에 찾는 거죠.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가는 게 내 생각들의 소재들을 항상 찾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글의 설계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개요짝이라고 합니다. 개요에서 내가 첫 장에는 뭐를 쓰고 두 번째 장 그러면서 총 뭐 10장이 있으면은 이 장수마다 대표가 되는 이 첫 장의 대표가 되는 문장이나 문구가 있겠죠. 그거를 문장의 대표적인 그 제목으로 대제목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대제목에 따른 소제목이나 본문을 한 장씩 써내려 가는 거죠. 이 개요만 잘 짜도 글쓰기는 정말 50% 길게는 70% 이상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요를 짰으면 그 개요에 따른 초안을 작성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글 쓰는 걸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책 한 권을 다 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장수를 보면은 7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장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 한 달에는 4장, 그럼 두 달에는 8장이 써지는데 그 8장을 합치면 책 한 권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락씩 써본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했으면 마지막에는 그 글에 필요한 이미지도 첨부를 하고 또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고 좀 불필요한 문장은 빼고 첨가하고 이러면서 퇴고한다. 문장을 가다듬고 군더더기 문장을 줄이고 맞춤법을 검사하면서 글쓰기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메모독서법의 마지막 5번째 메모독서 습관 만들기입니다. 자, 메모독서가 좋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어떠한 좋은 습관도 좋은 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식단을 하는 거를 몰라서 안 합니까? 배고파서 먹게 되죠? 당연히 탄수화물 줄이고 가공식품 안 먹으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거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다이어트 안 됩니다. 동일하게 메모 독서법을 배우고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책 읽고 쓰는 거를 습관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목표를 세우시는데요. 목표는 2가지로 책 권수로 정하든지 시간으로 정하든지. 책 권으로 정할 거면 나는 한 달에 2권을 읽겠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4권이 나오는 거죠. 또는 나는 적어도 매일 30분은 무조건 읽을 거야.
나는 1시간씩 주 3회는 무조건 읽을 거야. 이렇게 시간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자, 두 번째. 책 읽는 시간은 고정하는 게 좋아요. 정해진 시간. 아침이 편하면 아침에 읽고, 자기 전에 편하면 자기 전에 읽고, 퇴근길이 편하면 퇴근길에 읽습니다.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그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는 사실 오디오 독서도 있고 여러 읽는 방법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읽는 방법을 적극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독서 목록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과시적 독서법. 사람한테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드러내면 좀 안 좋은 거지만 좋은 의도로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인스타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먹은 것과 또는 여행 간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의도잖아요. 그 심리.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사진, 책을 읽었던 구절들을 내 인스타에다가 SNS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일단 자극을 받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내가 보게 되면서 약간 강제적으로 읽게 되는 그러한 그 습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독서 모임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라. 독서 모임 만들거나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책을 읽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6가지 메모 독서 습관을 사용해서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 한번 이제 독서해봐야겠다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준비할 거는 책 한 권, 그 다음에 공책 한 권, 그리고 연필 한 권 또는 펜 하나,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책, 공책, 펜.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대로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칩니다. 그 다음에 독서 노트에다가 내가 밑줄 친 것 중에서 중요한 거를 옮겨 적으면서 내 생각도 적습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개요를 짜서 글쓰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한 달에 2권 이상 읽을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면 1년에 24권 이상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까지 세워서 독서 습관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